그러니까 이러한 법규 요건들의 명시적인 차별 외에 사회문화적으로 외국 물품과 국산품이 차별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뭐 국가나 정부의 규제 관련해서 그래서 실제로 언젠가 그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문제된 적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관할구역 내 기업들 또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한다고 해서 그 중학교 급식인가요? 이 중학교 급식 관련해서 국내산 농산품, 농산물만을 쓰도록 뭐 이렇게 조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 조례는 그 국내 조치죠, 국내 조치. 아까 뭐 바이 어메리칸 액트, 미국의 주법이 있다. 그것도 뭐 아마 국내 조치로 봐야 될 겁니다. 연방국가로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처럼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죠. 대한민국이라는 단일한 회원국 실체 내에 하부기관이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연방국가에서는 좀 달리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가능하겠지만은 아마 그것도 국내 조치로서 WTO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법 조항들을 자세히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제목은 좀 야래꾸리해요. 뭐이 법이라는 것이 예법이 많고 그래서 그 제목만으로 그것을 WTO법 위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미국 법 중에 이제 버드법이라고 해서 아주 미국에는 재밌는 법들이 많아요. 뭐 뒤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보조금 상계 조치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뭐 상계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수입을 내국 기업에 배분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또 WTO에서 다퉈진 적이 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 국내 헌법사 관련해서 다퉈지고 또 WTO에서 다퉈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경제 규모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수입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확보된 재정 수입으로 뭐 재난지원금을 배분한다. 뭐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버드 어멘드먼트는 국가 위기 상황도 아니에요. 국내 산업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어떤 국내 산업들이 뭐 법으로 먹고 사는 거야. 다퉈가지고 우리 국내 뭐 굴지 대기업이 반덤핑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반덤핑 관세를 납부하고 또 국내 정부 보조금으로 인해서 상계 관세가 부과되고 그러니까 법 위반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재정 수입이 느는 것이죠.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국가 재정 수입이 늘고 그 수입원으로 그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게 이걸 배분하고 뭐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뭐 그런 법을 만든 적이 있어요. 뭐 자세한 사항은 우리 반덤핑 협정 그리고 보조금 협정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뭐 중학교 급식 관련해서 국내산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해라. 이 조례를 만들었어. 이거 실제로 이게 있었던 사례입니다. 같은 WTO 통상 법상 이것이 이제 내국민대 원칙 위반이다. 그러니까 외국산 농산물을 차별하는 것이죠.
이런 국가나 정부, 지방 정부까지 포함하는 이런 규제들, 아까 그 말씀드린 조례 같은 국산품 애용 조례, 예. 참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지만은 이런 또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자, 가트 의무 당사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민간 기업에 의한 차별 조치에 대해서는 가트 상위 의무가 직접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공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국가의 국가. 예? 그러니까 세계 시장의 형성과 구조에 관한 그런 그거에 관련된 법이니까 공법적 성격의 법이고요. 그러니까 그 수범자는 국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민간 기업, 뭐 삼성이 예를 들면은 또 현대가 외국산 상품을 차별한다, 국내산 상품을 우대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수범자가 아닙니다. WTO법의 수범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3조 5항을 보면 이제 수량 규제인데요. 물품의 혼합, 가공, 사용 등에 있어서 일정한 수량 혹은 비율의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내 원료나 국내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산업 발전 효과, 외화 전략 효과, 수익 감소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아주 좋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국 수출자 입장에선 이러한 의무 규정은 상당히 불리한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일정한 비율의 국내 물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수출 공급상의 제약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국내 상품을 혼합해야 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다른 공급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국산 원자재 사용 의무 규정은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국내적 경제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수단이 되나 실질적으로 심각한 무역 장벽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트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량 규제는 3조 5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민대 원칙을 선언하면은 규정하면은 뭐 당연히 수량 규제는 차별이 된다. 원리론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다시 한번 3조 5항에서 강조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법에서는 또 정부 조달, 영화 필름 관련해서 이 내국민대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정부 조달은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이 정부라는 것은 특수한 구매자다. 그러니까 국가 공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실체고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되고, 또 세금을 통해서 재정 수입을 얻고 그로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국 기업을 우대한다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이거 뭐라고 좀 말하기가 뭐하잖아요. 또 영화 필름 뭐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셔요? 소위 그 문화적 예외, cultural exception. 이 문화라는 것은 cultural exception, 경제의 예외가 된다. 이 물질적 복지하고 관련이 있나요? 경제 문제인데, WTO 문제는. 뭐 영화를 만들어서 팔고 경제하고 아주 관련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다른 한편 이게 사회문화적 요소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완전히 이것을 내국민대 원칙을 완전하게 관철한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 대표적으로 뭐 할리우드가 만든 이 영화 필름, 대규모 비용을 들여서 제작해서
또 공급이 뭐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세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인가요?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공급하게 되면 그 자체로 그대로 수요 어떻게든 이게 소비된다 이런 얘기죠. 이 대기업적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 경제학자 세이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어떤 일정한 법적인 규제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대량 공급되는 대표적으로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 그것을 그것만을 볼 수 있게 돼요. 소비자들은 또 그 영화를 상영하고 수입 얻는 영화관이랄지 뭐 이런 경우에는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국산 영화를 몇 시간 이상 상영해라. 그게 이제 스크린 쿼터제입니다. 소위 이것이 법상 가능하게 돼요. 스크린 쿼터제. 그래서 지금 가트법 제3조를 보면은 요 특별히 이 영화 필름 관련해서 이게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트법상 뭐 가장 많이 나오는 20조 일반 예외, 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에 따라서 내국민 대우 내국민 대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차별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의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 조달 재원이 내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산품 구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부 조달은 또 국가 국방, 중소기업 육성, 지역개발, 기술 육성 등의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운용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외가 필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 조달에 대한 내국민 대우는 점점 그 예외가 완화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쟁 논리에 따라서 점점 그 예외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 정부 조달 협정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필름 국내 제작 영화에 대해서 상영 시간을 할당하는 스크린 쿼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산 영화를 차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도 강하지만 국내 문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외,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가 인정된, 그러니까 예외법에 근거해서 예외 조치를 한다. 이때도 불공정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조항에 해당이 돼서 수입 수량 할당제를 시행한다. 수량 할당해서는 안 되지만은 A국에 대해서 B국에 대해서 일정 수량 이상 수출하지 말아라. 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종 상품에 관해서 평등하게 그 전체적으로 할당해야 된다. 것이죠. 절대적인 양으로 예외 조치를 해야 된다. 가트법 제21조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로 허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국민 대우 적용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무역협정 외에 서비스무역 협정이 있죠. 부속세 1비. 자, 서비스무역 관련해서 역시 그 내국민 대우 원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국이 양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양어 시에 규정한 조건이나 제한 이외에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들과 관련해서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내국민대 원칙이 선언되어 있고요. 이 내국민대 원칙,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건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동등성 기준이 어떠냐? 그래서 이 전통적인 내국민 대우 개념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차별의 폐지이지만은 서비스 무역에서는 이 비공식적이고 관행적인 차별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서비스 무역에서는 동등성 기준 관련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보다 상품하고 뭐 노동자에 의한 인력에 의한 서비스 공급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유사하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를 수 있고요. 이제 예컨대 그 노동자 이동 관련해서 보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 서비스라는 것이 유형제인 상품보다는 그 차별받지 않느냐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주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됐죠. 이 상품이라는 것은 유형제니까 보다 좀 명확하죠. 예? 뭐 접근하는 시장 체제, 자유시장 원리랄지 시장에서의 경쟁이랄지 그리고 이제 그에 있어서 필요한 규범이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본질적으로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 관련해서는 상품처럼 형식적인 동등 대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질적인 동등 대우가 문제된다. 그래서 각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의 회원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다른 대우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서비스 무역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불리하냐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국세 부과 상품 관련해서는 뭐 10% 수량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게 계량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 동등성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국민 대우가 충족되었느냐 실질적으로 어떠냐 이걸 봐야 되고요. 반면에 회원국 공급자에게 국내 공급자와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다른 대우를 부여한다고 할지라도 경쟁 조건이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면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동등성을 판단해야 된다. 여기서 동등성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경제적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경쟁 조건이다. 경쟁 조건의 동등성에서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용인되느냐 있어서는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질적 동등성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경쟁 조건이죠. 똑같이 그 서비스 시장에서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인정하기 어렵죠. 다음으로 이 내국민대 원칙 관련해서 내국민대 원은 외국 물건이나 외국인이 갖는 고유의 이국성의 기회라는 경쟁적 분리성에 대한 보상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또 내가 외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한다. 외국 기업,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유의 이국성, 이국성이라는 건 이게 다른 나라, 다르다 할 때 이자겠죠.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한 차이까지 우리가 동등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서의 외국인이 그 나라의 관행이나 관련 제도 등을 몰라서 받게 되는 불이익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금융 서비스, 회계 서비스 비교적 국제적으로 통일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법률 시장 개방 얘기했고요. 우리 지금 법률 시장 개방을 한 결과물로 뭐 외국법 자문사가 있지만은 이게 법이라는 것도 물론 국제적으로 법률 서비스, 변호사 관련해서 이제 법률 서비스가 또 문제되죠. 뭐 의료 서비스는 어떨까요? 의사들은 좀 국제적인가요? 의료 서비스, 이 법률 서비스가 좀 통일하기가 어렵고 제도나 관행에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제도나 관행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법률 서비스 개방 문제 관련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외국법 자문사 제도도 도입하고 상당 부분 그것이 개선, 뭐 많이 진전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무역 협정 관련해서 그 예외, 공중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일반적 예외, 20조 일반적 예외 조항이 나오는 거예요. 상품 무역 협정은 이제 20조고요. 죄송합니다. 가트법 20조죠. 지금 서비스 무역 협정 관련해서 이거는 이게 끝이 S입니다. 트레이드 오브 서비스, 서비스 무역 관련한 제너럴 이 GA까지는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테리프 관세고 요거 트레이드예요. 요건 상품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고 요거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입니다. 이 서비스 무역 협정은 일반적 예외가 1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14조 일반적 예외는 협정 전 조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예외 사항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내국민 대우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다만 일반적 예외에 있어서도 국내 조치가 국가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조치, 위장된 보호 무역주의 말씀드렸죠. 거기에 해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직접세 부과 목적상 내국민 대우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요. 가츠 제14조 직접세 부과에 관련해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4조 1 안보상 예외도 협정 전 조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들 예외사항에 있어서도 내국민 대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외국 기업과 내국 기업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부속서 1C 내국민 대우 원칙 부속서 1C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트립스 협정에 이 내국민 대우 원칙 역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드 릴레이티드 무역 관련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지적재산권 이고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3조 보면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자국민에게 대우하는 것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내국민대 원칙이 선언돼 있고요. 자, 그 트립스 협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기존의 국제협정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주요한 기존의 국제협정이 있어요. 국제협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네 개의 주요한 국제협정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베른 협약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협정이 하나인데 이 저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는 지금 공업소유권, 크게 공업소유권하고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저작권 이렇게 있고요. 뭐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이랄지 뭐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신지적재산권 이렇게 있습니다. 공업소유권은 이제 대표적으로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의장권 뭐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이 베른 협약은 그 중에서 이 저작권 관련한 기존의 국제협정인데요. 이 개별 협정, 그러니까 트립스 협정에서 새롭게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뭐 협상하고 뭐 그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이미 있었던 협정을 그대로 아까 그 1994 가트, 1947 가트를 1994 가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무역협정 첫머리 이렇게 두듯이 기존의 협정을 이게 트립스 협정이 원용하고 있습니다. 또 파리 협약에서는 이건 이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인데요. 그 네 개 주요 원용되고 있는 네 개 주요한 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이익은 다른 가맹국 국민에게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해서 여러 법조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우에 내국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자, 가맹국 국민은 다른 가맹국에서 내국민에 부과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법률 상황, 법률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지적재산권 말씀드린 직접회로라고 할 수 부르죠. 직접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약에서도 각 가맹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다른 가맹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와 다른 가맹국 내에서 직접회로를 생산하거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립스 협정에 원칙적으로 내국민대 원칙이 선언되어 있고요. 3조에 그 원용하고 있는 개별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에서도 이렇게 내국민대 원칙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자, 트립스 협정상 이제 내국민대 원칙의 예외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개별 협약상 내국민대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대에 대한 예외는 그대로 트립스 협정상의 예외가 되겠어요. 주요 4개 협약이 파리 협약, 산업 재산권에 관한 파리 협약, 그리고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약, 음반 그리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로마 협약, 그리고 신지적재산권 보호 관련해서 직접 회로에 관한 협약. 이게 이 4개의 주요 협약입니다. 이 예외 조항들은 본 협정에서도 내국민 대우에서 제외된다. 베른 협약에서는 가맹국 이외의 국가가 가맹국 국적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의하여
이들 국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제한할 수 있다. 상호주의, 소위 principle of reciprocity, 국제법 상의 원칙으로, 이 국제통상법은 당연히 국제법의 한 부분이니까요. 소위 국제사회는 주권 평등의 원칙, 그러니까 분권화된 사회고, 그 국가보다 또 주권보다 더 우위에 있는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한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주권 평등의 원칙, 뭐 상호주의 원칙, 내정 불가능 원칙, 이런 것들이 국제법 원칙이 돼요. 그 베른 협약에서는 이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 내국민 대우 원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 나라가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보호하지 않겠다. 알지? 자, 또 저작 인저권에 있어서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하나여 내국민 대우가 인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중에서 이제 저작 인접권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 인격권, 경제적 성격의 저작권 영역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저작 인접권은 무역 관련 트립스 협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권리 안에서 내국민 대우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지적재산권 협정에서는 송달을 위한 주소 지정이나 대리인 선임도와 같은 사법 및 행정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본 협정의 재규정과 불일치하지 않는 법규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고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및 행정 절차 같은 경우는 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기본적인 고유한 성격이라고 할까요? 특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 때 이걸 좀 차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한 예외는 인정이 된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죠.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번 3주차 강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우리가 상호주의 원칙이랄지 보고요. 바로 그 상품 무역규범서부터 시작해서 부속서 1A, 부속서 1B, 부속서 1C, WTO의 여러 다자간 무역협정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강한 하루 되시고 항상 희망을 갖지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